마이다스에서 modification factor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계산으로 우리가 equivalent static load를 구해서 scale up factor를 구할 수도 있었고, 또 직접 마이다스에서 modification factor, scale up factor를 또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토리 테이블이 들어가서 스토리 shear response spectrum analysis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죠. 여기 들어가 스토리 shear에 들어가서 스토리 shear response spectrum analysis를 선택을 하고 이제 두 방향 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선택을 하시면서 이제 밑면 전단력 조건에서 inertial force죠. inertial force. Y 방향도 inertial force.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이곳이 동쪽 밑면 전단력 dynamic base shear가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선택을 하시고 밑면 전단력 inertial force X 방향, Y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 화면을 지나서 이 화면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쪽 밑면 전단력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RX 방향으로 812, RY 방향으로 80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방향, Y 방향. 예. 일단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또 돌아가셔서 이제 트리 메뉴에 가셔가지고 Seismic Load Profile을 누르시고 그라운드 레벨의 스토리 shear를 확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것이 정적 밑면 전단력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실 겁니다. 이 화면은 이제 보존 개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등가정적 지진 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8, 618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음 스텝은 이제 배운 대로 등가정적의 85%를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525.56 값이 양방향으로 나오는데요. 다이내믹이랑 비교를 하면은 다이내믹이 크죠? 812가 됐고 여기는 804가 됐고 그러면은 스케일 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이미 이제 다이내믹들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스케일 다운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큰 놈은 큰 대로 사용을 하고 작을 때만 올려준다. 이것이 스케일 업 팩터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don't need modification factor 또는 don't need scale up factor 1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1로 마이다스에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하나를 좀 더 본다면요. 이제 만일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VD가 3000이 나오고 VS가 4000이 나왔다. S는 이제 스태틱이죠. 여기에 85%를 취하면은 3400인데 이제는 얘가 작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는 겁니다. 얘가 작잖아요. 스태틱의 85%보다. 그럼 얼마를 올려야지 최소한 스태틱의 85%가 같아지느냐. 이렇게 볼 때 1.13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제를 보면은 요 아래 예제를 보면은 스테릭의 85%보다 이번에는 다이내믹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올릴 필요가 없다. Don't need scale factor. 그래서 그냥 1.0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쪽 해석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값으로서
동쪽 해석이 설계자에 따라 입력되는 지진파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쪽 해석한 밑면 전단력이 정적 밑면 전단력보다 작게 나오면이죠. 작게 나오면 스케일업하여 보정하는 것이다. 동쪽 밑면 전단력이 정적 밑면 전단력보다 이제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동쪽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 팩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유 주기와 모드 쉐입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 마이다스에서는 이렇게 고유 주기와 모드를 일률적으로 쭉 리스트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봐서는 어떤 곳이 X1차고 어떤 곳이 뭐 X2차고 뭐 토션이고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드죠. 모드 쉐입에 관련된 이제 고유 주기를 쭉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우리가 한번 도시를 해보는 겁니다. 플러팅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니까 1차는 X방향이네요. 그렇죠? X방향 1차. 그리고 이제 2차가 Y방향 1차가 아니고 이제 포션이 잡혔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X1차가 먼저 나오고 Y1차가 이제 따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Z1차, 포션 1차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X1차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토션이 따라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왔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때 형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X만 쭉 이렇게 모아 보시면 X축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그렇죠? X만 쭉 모으시면 X1차, X2차, X3차, Y1차, Y2차, Y3차, 토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메모를 다 해보면요. 1, 2, 아까 이게 이제 뭐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 2, 뭐 3, 4, 5, 6 이런 것은 그냥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플러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플러팅을 해봐서 이렇게 메모를 해보면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X방향으로 축을 놓고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Y방향으로 놓고 쭉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1차가 2차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3차는 토션으로 튀고 4차, 5차가 나오고 6차, 7차가 또 따로 나오는구나. 토션 하나가 여기에 끼어들었구나. 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죠. 상당히 편리하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사항들을 마이너스 결과물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뭐 1차냐, 2차냐, X냐, Y냐, 이거는 뭐 플라팅을 할 때 축을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드 쉐입에 있어서 질량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는요. 질량 참여율이라는 것은 어떤 질량에 어떤 모드에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테이블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차까지 가게 되면 이제 X방향으로는 X축으로는 X모드로는 10차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95%가 찼고요. Y는 15차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럼 97%, 15% 금방은 여기는 14차. 그 다음에 이제 포션에 있어서는 좀 빨리 9차 정도에서 95%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참여율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의 모드가 기록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드 쉐입을 플라팅을 해보시면은 그 축을 읽으시면은 이제 바로 나오죠.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시면요. 1차, 2차. 근데 마이다스는 요 1, 2, 3, 4, 5, 6, 7, 8 순서로만 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표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아까 이 그림에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X1, Y1이 안 나오고 Z1, Y1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X1에서 매스 참여율이 무려 70%. 그다음에 2는 이제 Y가 조용하죠. Y 방향으로 매스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즉 Y 방향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거동에 그런 공헌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Z가 있죠. 77% 로테이션.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Y축으로 와 있죠. 원래는 이제 X, Y, Z 이렇게 가는 게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순서는 바뀔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바뀐 좋은 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1차 모드의 순서, 청색이 이제 2차 모드의 순서, 그린색이 3차 모드의 순서, 옐로우가 4차 모드의 순서. 이렇게 해서 표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 간단하게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모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리포트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정리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표를 배웠습니다. 이 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진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를 이해를 못하면은 시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탄성 지진하중이죠. 구조물이 탄성으로 설계를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힘이 하중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중을 줄이죠. R 팩터를 사용을 해서요. R 팩터는 표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D는 우리가 설계 지진 하중이다 그랬습니다. 설계 지진 하중이다. 그래서 VD는 비탄성 하중이다. 비탄성 하중이라 하면 이제 구조물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구조물의 약간의 데미지는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데미지는 가더라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고 바로 보수 보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데미지가 가도록 하중을 줄여주는 반면에 또 부재 사이즈도 줄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점이 설계 비탄성 지진 하중을 받으면서 요 탄성의 변이를 일으키는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지진은 이제 좀 더 많은 변이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CD 증폭가스 증폭가스를 적용을 해서 설계에 나오는 변이는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또 비탄성 고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비탄성 고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탄성 고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오버 테스트를 해보면요. 시스템의 최대 강도가 구해지는데 푸시오버 테스트라면 건물을 붕괴될 때까지 컴퓨터상에서 밀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시스템 강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설계 지진 하중과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과 강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required strength elastic 그죠? required strength inelastic 그랬습니다. 여기가 그죠? 이제 elastic design 여기고요. 우리가 해서 required elastic load, required inelastic load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R분의 1, R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elastic 우리가 받을 때 elastic 하중을 받을 때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 그 에너지 소산량이죠. 이 에너지 소산량이 이제 비탄성 우리가 설계로 가면은 dissipated 에너지, 소산 에너지.
소산 에너지가 이만큼 또 비탄성 존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설계하 중인데요. 이 설계하 중에서 여기 이제 시스템 최대 강도까지의 차이를 우리가 초과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중이 탄성, 우리가 이 설계하중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전체 일라스틱 부재가 일라스틱 비헤이비어를 보이죠. 전체 부재가 일라스틱 비헤이비어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탄성 설계를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데미지는 우리가 감소한다. 보수 보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데미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이제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 데미지는 기둥에는 생기면 안 됩니다. 기둥에는 생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보에만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스트롱 칼럼 윅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데미지가 생기더라도 건물 붕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둥은 절대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보에만 데미지를 입게 되면 나중에 보수 보강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죠. 내진 설계,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 설계의 핵심적인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strong beam, strong column, weak beam, strong column, weak beam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내진 설계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고대 구조물들을 보면 신전이랄지 뭐 고대 그런 구조물들을 보면 이제 빔은 많이 없죠. 기둥만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고대인들도 스트롱 칼럼, 빅빔의 그런 원리를 뭐 알게 모르게 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내진 설계의 기본 다이어그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스펙트럼 로드의 입력에 대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잡은 하겠지만요. 제가 쭉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그 절차들을 이해만 하신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 사항들이 이렇게 또 복잡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스폰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런 창이 이제 뜰 건데 여기에 우리가 배운 FA, FB, 존 팩터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시면 SDS, SD1이 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여기 디자인 스펙트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임포트 파일은요. 우리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공식과 관계없이 코드와 관계없이 어떠한 더 훌륭한 방법에 의해서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직접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값의 85% 이상은 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포트 파일인데 우리는 뭐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요. 인터넷에서 이 파일을 찾을 수 있으면 이 파일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이 값이 결정이 되면은 리스폰스 스펙트럼은 이제 여기 PGA죠. Peak Ground Acceleration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2.5배가 나눠지는 거죠. 자,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리스폰스 스펙트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레벨은 여러분들이 맞춰준다. 그럼 여기는 2.5배를 나눠준다. 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